안녕하세요. 타코닷컴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소재가 되겠어요. 타코닷컴에서 최근에 창고 비움 세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타코닷컴의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창고 비움 세일을 하고 있는 제품들을 제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깔아봤거든요. 그리고 창고 비움 세일을 준비하고 진행하신 두 분을 모셔서 인터뷰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런 이벤트가 기획이 됐고 진행이 됐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네, 피터팬님하고 안녕하세요. 유동균입니다. 제 얼굴은 나와요? 제 얼굴은 안 나오고요. 홍균이 얼굴도 빼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공인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합니다. 이제는 공인이기 때문에 오늘 수염을 깎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윤홍규 선수와 함께 좋죠. 그래요. 이 윤홍규 선수 추천 팁 오늘 제가 특별하게 팟캐스트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여기에 보면 오스카의 경우는 윤홍규 선수 추천 팁에서 승리를 위한 칼과 방패를 두루 갖춘 최고의 콜라보, 상대를 압도하는 스매시와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하는 것으로 보낼 수 있는 루프 드라이브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검증된 조합입니다. 이 문구가 너무 광고 문구 같아서 그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 여러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쓴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을 할 때 편집을 할 때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까요?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세트부터 썸머 특화 오스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 오스카를 사용하려 했을 때 여러 러버들과 조합을 해보았지만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이거 띄어쓰기 틀렸네요. 이 러버만큼 조합이 잘 맞는 러버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러버들에 비해서 이 러버가 특별하게 잘 맞는다. 지금 오랫동안 써왔던 조합이네요. 제니우스 옵티멈 플러스. 이 말은 뭐 진실한 말이네요, 그렇죠? 네. 제니우스가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가격도 지금 상당히 가격이 얼마입니까? 159,000원. 그러면 대략 5만원 정도 할인된 25% 할인 가격이네요. 네. 그래요. 제니우스 옵티멈 플러스로 꽤 오래 몇 년 치셨잖아요, 이거는? 몇 년 정도 치셨죠? 제니우스 옵티멈 플러스가 나온 때부터는 계속 이걸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오스카를 처음에 썼을 때 제 기억에 제니우스를 쓰다가 그 다음에 제니우스 옵티멈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걸 쓰다가 그리고 잠깐 중간에 원큐 좀 쓰다가요. 원큐를 잠깐 썼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니우스 옵티멈 플러스를 쓰다가 그 FXP 에볼루션 시리즈 나왔을 때 그때 FXP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연질의 러버를 되게 즐겼었어요. 맞아요. 림부스 S, 림부스 사운드. 그때 림부스 사운드. 림부스 사운드 정단기가 썼었고 많이 썼죠. 그렇죠. 소프트 버전.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그런 소프트 버전을 썼던 당시에 소프트 버전을 썼던 그런 상위 부스 선수들이 거의 없었죠. 상위 부스들은 누르면 안 나간다고 그래서 잘 안 썼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정착한 게 이제 제니우스 옵티멈 플러스. 그래요. 이거는 뭐 너무 더 검증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걸 써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느냐 이것 정도 따질 수 있고 이 팁은 뭐 너무 정확한 팁이네요. 루프 드라이브 걸었을 때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미스가 많을 수 있는 기술인 스매싱을 안정감 있게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스매싱을 잘 못해가지고 모든 공을 드라이브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 저한테는 이제 크게 와닿지 않는데 드라이브 걸다가 상대방이 그러니까 루프 걸고 오는 공을 또 드라이브 걸지 않고 스매싱으로 때리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 조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좀 중진에서의 스매싱이 잘 되고요. 중진에서? 중진에서 스매싱이 잘 되고 붙어가지고 칠 때는 이 러버 자체가 그렇게 단단한 러버가 아니어가지고 탄성 있게 나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써봤을 때는 저는 이제 붙어가지고 스매싱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 드라이브를 하다가 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맞는다고 한 거고 사실 개인차가 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여기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조합을 하라고 했을 때 기준이 저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기준이 저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나가 너무 걱정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맞은 이런 라바가 아니라 나라면 뭘 쓸까?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였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었어요. 사실 저도 제품 개발하면서 제가 갖고 싶은 제가 갖고 싶은데 시장에 없는 거 그런 기준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넥시가 약간은 개인화된 브랜드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개인화된 브랜드로서의 한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정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모르면서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잘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탐구를 해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지금 윤홍규 선수가 추천한 제품으로 해봅시다. 이 아이디어가 피터팬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같이 네, 직원 회의 때 나온 얘기죠. 직원 회의 때. 그러니까 조합을 하는데 조합을 해서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글은 어떻게 올릴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한번 그런 글을 써볼게요라고 해서 이제 한번 글을 써고 제 이름이 들어갈 줄은 모르고 썼어요. 사실.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글을 쓴 거였는데 쓰고 나서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요. 제가 국가대표도 아닌데 사실. 그래요. 좀 그래. 아니, 사실은 근데 타쿠닷컴에서 취급하는 많은 제품들을 오랜 시간,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스 1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많이 써왔기 때문에 타쿠닷컴의 역사와 함께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윤용규 선수가 추천한 제품들이 1순위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제품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조합은 오스카. 두 번째 조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컬러. 컬러는 이건 넥시의 1세대 라켓이죠. 1세대 라켓의 님부스 조합. 근데 가격이 놀랍네요. 이게 99,000원에 가격이 나왔습니까? 이거 너무 저렴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았으면 이게 좀 말렸을 것 같은데. 야,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컬러와 님부스는 그 시대의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리던 그 러버가 이제 님부스 러버였고, 컬러는 우리나라에서는 덱스터가 좀 뜨는 바람에 인기를 좀 못 누린 면이 있는데 디자인이 상당히 파격적이죠. 잠깐 열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다른 회사와 다른 디자인, 그러니까 무엇이 다르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디자인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디자인이었고, 이렇게 락길에다가 막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금기시했다고 할까요? 이전의 브랜드들이. 그런데 굉장히 예쁘게 사실은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조합을 해서 당시에는 꽤 많이 판매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이 블레이드와 님부스 러버를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추천사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추천을 하시는지. 컬러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이 조합으로 시타를 했었습니다. 님부스 특유의 반발력과 타구감이 컬러랑 라켓을 통해 잘 전달되었습니다. 임팩트식 회전력과 파워를 봤을 때 중급 이상의 실력자들에게 보단 이 문구가 문제가 됐군요. 처음 탁구를 배우는 초보자들에게. 이 윤홍규 선수가 그게 좀 잘못 쓴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타구감이 좋고 잘 나가니까 타구감이 좀 잘 나가니까 그냥 화쇼트와 칠 때 좀 좋다,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였고, 사실 그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중급 이상의 실력자보다는 이제 그렇게 쓴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초보와 중급의 기준이 사실 없더라고. 좀 몰랐는데 제가 얘기하는 초보라고 하는 거는 3구, 5구 뭐 이렇게 하드라이브, 백드라이브 요 정도 배우는 요 정도까지를 이제 포함을 했던 거였고요. 이제 중급 이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을 이제 그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아예 초보도 대회를 나가니까 이게 내가 무슨 초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괜찮은 조합이에요. 사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한 5부 생활적으로 보면은 5부 정도 분들한테 이 조합으로 치면 드라이브를 배우기에 굉장히 좋은 조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는 이제 정부수인의
분들을 많이 아니까. 근데 요즘은 오브들이 막 굉장히 회전력 있는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텐션 러버를 썼을 때 적응을 잘 못하세요, 사실. 왜냐면 뭐 저희 회사에 뭐 MXS나 뭐 MXP나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기포성 러버라고 그러죠. 그런 기포성 러버를 그런 거에 쓰시던 분들은 사실 텐션 러버를 쓰면 회전이 안 먹는다는 느낌이 받으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조합을 그래서 사실 그 추천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님부스 러버를 현재 구매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요, 의외로 코치분들이 님부스 러버를 많이 구매를 하셔요. 그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하게 나가는 게 예전에 그러니까 스피드 글루잉이 막 사라지고 스피드 글루잉이 막 금지되고 그때 이 어떤 러버를 쓸 것인가 한참 고민하던 그 시기에 선수생활 하셨던 분들이 선택했던 러버가 당시에 님부스였거든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선수가 저희가 스폰하지 않았어요. 근데 김민석 선수가 스폰 받지 않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타사와 계약이 되기 전에 썼던 러버가 이 님부스 러버고요. 당시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 선수들도 물망에 놓였던 러버죠. 물론 이 러버 전에는 라피드 디텍스 러버가 있었어요. 라피드 디텍스 러버는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 여자 선수인데 이 러버를 붙이고 라피드 디텍스 러버를 붙여가지고 시합에 나갔었는데 문제가 생겼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탁구닷컴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그때 그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길 님부스가 이제 농글루잉 시대로 나온 러버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농글루잉 러버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잘 맞았어요. 탁구닷컴에 들어오게 된 가장 큰 계기였고,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버터플라이에서 테너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테너지는 너무 좋은 러버인데 이게 안 맞으면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는 근데 그것보다 이게 좀 더 맞았었어요. 그래서 요 러버를 좀 더 아직까지 나오고 있길래 좀 이걸 넣고 싶었어요, 이 라바를 사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너무 넣고 싶었죠. 님부스 러버는 제가 봐도 아주 명품이고 대체할 수 있는 러버가 없어요. 그래서 컬러에다가 님부스 러버를 결합했을 때 특히 이 포핸드 백핸드 칠 때 그 타구 감각 있잖아요. 진짜 훌륭하죠. 그건 진짜 훌륭해요. 모든 텐션 러버 중에 저는 이게 이 님부스 러버가 타구감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진짜 동의해요. 이 타구 감각이 굉장히 명쾌하고 한동안은요 이 러버 진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많이 누렸던 러버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브랜드마다 러버 운영 전략이 다 다른데 티바의 경우는 이 러버가 단종되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계속 써요 사람들이. 실제로 판매량이 아직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님부스 같은 러버는 정말 롱런 러버인데 아마 라피드 디텍스 같은 러버도 단종 안 됐으면 계속 쓸걸요. 그런 면에서 참 특이해요, 티바 브랜드 자체가. 아무튼 이 조합으로 제가 놀란 거는 이 조합으로 가격이 99,000원이다. 이거 예전에 이거 정가로 지금 165,000원 되어 있는데 님부스 러버 초창기에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님부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죠? 러버 한 장 45,000원. 이 님부스 러버 가격이 꽤 높았는데 그게 아마 덤핑이 되면서 가격이 45,000원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한 55,000원 하지 않았나 제 기억에. 그런데 제 기억엔 42,000원. 42,000원. 제 기억엔 42,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 당시에 아무튼 환율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다르니까. 그 당시 환율이 님부스 러버 있을 때 환율이 1유로에 1,800원, 1,900원까지 갔어요. 엄청 높았네요.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가격을 올리질 못하고 덤핑이 되다 보니까 함께 낮췄죠. 그래서 님부스 러버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세일을 해서 팔 수밖에 없었던 애증의 러버입니다. 근데 아무튼 컬러와 조합을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꼭 초급자만 위한 조합은 사실 아니었어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쓴 건데, 그러니까 좀 요번에 할 때
좀 이렇게 가격 대비로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님부스란 러버를 요즘 기포성 러버를 쓰는 추세니까 요거를 좀 그래도 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던 거지. 본인이 좀 텐션 러버를 쓰신다. 사실 요즘 아직도 텐션 러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쓰신다 하면 이 조합 써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라켓을 한번 볼까요? 지금 다음 라켓으로는 아마존과 야 이거 가격 진짜 놀랍네요. 썸머트가 아마존 MXS 인터넷이 조금 느려가지고 지금 제가 모바일로 갔다 보니까 109,000원입니까? 26만원 가격을 10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MXS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러버잖아요. 에볼루션 시리즈 중에서 스핀을 담당하는 S자가 붙어있는 러버고 MXP의 스핀 버전, 그런 의미로 MXS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던 그 러버가 이제 MXP고 그 이후에 제 기억으로 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왔던 것 같아요. MXS가. 그리고 조합은 블레이드는 아마존 블레이드. 이 제품도 사용해 보셨었나요? 네, 사용해 봤어요. 이렇게 조합을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썼을 때는 MXS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원래 쓰던 무른 러버를 붙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스카를 쓰고 있었을 때 이걸로 안 바꿨던 이유는 너무 울리는 거예요. 라켓이. 예, 울리니까 울리는데 라켓이 가벼우니까 덜 뻗어요, 오스카보다. 그러니까 이건 감은 좋다, 감은 너무 좋다라고 그때 계속 회사에 말씀을 드렸어요. 감 너무 좋다고, 이걸로 바꾼다고, 바꾸고 싶다고. 그런데 딱 시합을 나가보니까 덜 뻗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라켓은 감이 너무 좋거든요. 네. 사실 저는 울림을 그렇게 즐기진 않는데 울림을 좋아하는 분이면 이건 써보면 괜찮거든요. 너무 좋은데 사람들한테 안 알려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울림이 심하지만 이 라바가 사실 MXP보다 경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예, 스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이면 울림이 좀 적당하면서 잘 묻히면서 잘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좀 사람 좀 많이 써보라고 그래서 할인율도 그래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아마존 라켓은 이게 지금 라켓 구성이 안에 아이오스층이 두껍게 들어갔는데 이 아이오스층이 진한 색으로 지금 보이죠? 이게 완전하게 태운 아이오스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라켓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라켓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층은 화이트 애쉬를 썼는데 최초에 이 제품을 만들 때에는 리썸의 강화판, 리썸이 이제 굉장히 연타에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라켓이잖아요. 근데 리썸의 강화판 정도로 느꼈는데 스피드는 어떤 정도로 느끼셨나요? 실제로 리썸도 써보셨죠? 써봤죠. 리썸보다는 더 스피드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요? 제 생각엔 이게 더 세요. 이게 더 빨랐던 그렇죠, 것 더 빠르죠. 네. 본래 만약에 아이오스 층으로 썼으면 울림이 전혀 없을 거예요. 이 조합이. 아이오스를 이렇게 두껍게 넣고 그리고 이 표층을 쓰면 좀 먹먹하죠. 그런데 아이오스를 많이 태움으로써 울림이 조금 생겼고 그리고 스피드도 더 유지가 되는. 이게 본래 이제 아이오스 나무를 태우면은 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를 태우지 않은 형태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두껍고 두꺼운 데 비해서 둔탁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빠른 나무가 됐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넥시의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라켓 한번 볼까요? 다음 라켓은 잉카와 아우르스 러버가 조합했네요. 잉카와 아우르스. 요즘에 아우르스 러버가 또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제 프라임과 실렉트가 곧 나올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우르스 러버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잉카 라켓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잉카를 만약에 넥시에서 내놔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좋은 라켓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가격이 높았고, 이게 초기 가격이 20만원, 초기 가격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저항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고,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내놓은 게 아리랑이거든요. 아리랑은 이제 넥시로 해서 15만 원에 내놨는데 아리랑은 초기에 인지를 얻어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계속 팔리고 있지만 네. 잉카는 그렇게 해서 판매가 많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티바와의 10주년 기념 세일을 한번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세일을 오게 되는데 그래요. 이 세일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세일이 안 팔려서 내놓는 경우도 있겠다. 또는 뭐 세일을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도 또 박리담을 위해서 하겠다 생각하시겠지만은 잉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너무 그 라켓 성능에 비해서 안 팔린 라켓에 속해요. 제가 조금 속상할 정도로 예, 아쉬움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잉카 제품이 올라왔는데 잉카 제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셨어요? 일단 잉카는 제가 소개글을 좀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좀 제가 이거 쓸 당시 하긴 어떤 걸 써보든 다 오스카를 쓸 때 당시였는데 탄성이 좀 적다고 느꼈어요. 좀 덜 나갔어요. 네. 오스카보다요? 오스카보다 네, 안 오스카에 나간다고 비해서?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회전을 걸었을 때 느낌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오스카보다 회전이 많이 먹는다는 느낌도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립이었죠.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립류가 아니었어요. 그립에 아쉬움이 네네네. 있어서. 근데 그립이나 어떤 뭐 반발력이나 이런 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다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라켓하고 뭐가 조합이 맞을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활을 딱 치고 드라이버를 걸었을 때 딱 느낌이 오는 거 아니면 안 올렸거든요. 근데 요게 딱 쳤을 때 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괜찮고 묻었을 때 좀 어느 정도 잘 나간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라켓을 조금 사람들이 많이 써봤으면 하는 느낌도 항상 있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괜찮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라켓인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거를 한번 이 조합을 한번 써보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특히 이제 아우루스랑 조합을 하면 반발력의 부분에서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조합을 하셨고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명품 중에 하나인 잉카 제품이 있습니다. 다음 라켓 한번 볼까요? 사실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 밖에서 손님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이 제품은 지금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검증이 필요 없는 제품이네요. 이미 여러 번 생산을 했었고 김정훈 블레이드의 MXS 만트라 S. 이것도 있겠어. 이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포핸드와 백핸드 러버를 다르게 구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이벤트 내놓으신 상품 구성을 보니까 포핸드하고 백핸드를 거의 다 같은 것을 많이 하셨던데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대부분 다 포핸드 백핸드를 다르게 많이 추천하거든요. 저희 타쿠다컴의 기존 제품들은 추천을 보면 다 포핸드 백핸드를 다르게 추천을 하는데 윤영교수 이번에 이제 상품 조합을 하시면서 이 제품 외에는 다 포핸드 백핸드를 같은 걸로 하셨단 말이죠. 네. 기준을 정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왜냐면 앞면을 단단한 걸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양쪽 다 단단한 걸 쓰시는 분도 있고, 양쪽 다 뭐 말랑말랑한 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쪽만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조합을 만들어드리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그냥 라바 하나로 딱 조합을 해서 드리고, 이제 부착을 이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부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였죠. 그냥 하나를 정해놓은 다음에 라바는 따로 받으셔서 본인이 직접 붙여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기준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블레이드의 한 러버를 어떤 그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이 김정훈 블레이드는 특히 MXS하고 만트라 S로 조합을 하셨는데 이것만 이렇게 다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제품이 제일 많이 팔린 거는 이 조합이 뭔가 특별한 조합의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럼 앞뒤로 계속 바꾸는 걸로. 그러니까 다른 제품도 좀 바꿔서 혹시 이 방송 찍고 제품 몇 개를 조합을 좀 바꿔볼까요? 섞어볼까요? 사실 정말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MXS로 조합을 했었죠. 네, 맞아요. 사장님이 근데 솔직히 만트라 버전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근데 S는 딱 쳐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S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S를 붙여가지고 해봤는데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MXS보다 백판으로 이게 더 좋은데 굳이 MXS로 제가 추천할 필요가 없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것만. 그 사실 만트라 러버가 네. 다른 러버가 좀 달라요. 왜냐면 대부분의 브랜드는 러버를 만들 때 포핸드를 염두에 두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스티가는 스티가의 주력 선수들이 대부분 다 중국 선수들이다 보니까 포핸드를 중국 러버를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백핸드를 스티가의 러버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스티가는 유일하게 백핸드 러버를 만드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만트라 S, 뭐 저도 만트라 써봤지만은 만트라 S랑 조합을 했을 때 무게도 상당히 경량화되고 좋은 이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이벤트를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포백을 다르게 조합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소비자에게 선호가 된다고 하면 저희 썸머 바캉스 이벤트를 8월 달에 한 번 더 하면서 그때 포백을 좀 다르게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준비 기간이 아주 길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거 자체도 워낙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됐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라바 저 라바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제가 하는 건데 제가 이 라켓의 구조를 모른다거나 느낌을 모르면 그렇죠. 이거는 추천해놓고도 이건 욕을 먹는 게 맞죠.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무슨 저는 그 이론으로 탁구 용품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써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어. 좀 준비 기간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번 이벤트는 생각보다도 크게 많은 관심을 끌었고, 그리고 윤영규 선수의 팁에 의존해서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포백 조합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상당하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6만 원인데 10만 9천 원이니 이거는 너무 저렴한데. 예,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저렴한 게 놓치지 마시고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 중국 블레이드 특가전 같은 경우도 와, 이건 굉장히 저렴하네요. 반 가격 거의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제품들이 다 소진되기 전에 오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윤홍규 선수가 저희 회사에 오게 된 것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다음 서머 바캉스 한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네, 그때는 진짜 러버를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해요. 원래 이런 이벤트를 할 때 하나만 놓고 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 자체를 이렇게 경험을 해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좀 써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 탁구닷컴에서 어떻게 보면 속살을 내비치는 건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근데 한번 이렇게 공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방송을 찍어봤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의하는 것도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탁구닷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닷컴 팟캐스트의 오스카였고요. 피터팬이었습니다. 윤홍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